예전에 밥버거 엄청나게 유행했을 때 밥은 너희들이 져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성된 소스랑 내용물을 줄 테니 밥에다가 이 소스 뜯어서 넣고 기계로 찍어서 뽑으면 밥버거가 나왔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확장이 빨리 되고 매장이 1000개도 넘고 이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조리 과정이 어렵지가 않아야 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우리는 프랜차이즈인데 어떻게 하면 맛의 퀄리티를 계속 유지하고 다른 데보다 더 잘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무리 짜증나고 갑질을 하더라도 내 가맹점이 제일 잘 되길 바라는 데가 나 다음에 프랜차이즈 본사예요. 안녕하세요. 외식업 브랜드 만드는 제이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대형 브랜드와 경쟁하는 개인 매장 생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프랜차이즈 지정간 맛 차이와 프랜차이즈 성공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똑같은 브랜드인데 매장마다 맛이 다른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면 조리법에 보면 물 550ml에 라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6분간 끓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마다 라면 끓이면 맛이 다 다르잖아요. 프랜차이즈들도 웬만큼 잘 된 데들 보면 스탠다드 레시피라고 제대로 잘 정립된 레시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 컨디션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불을 쓰는 메뉴라면 화력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결국엔 하는 사람이 달라서 프랜차이즈에서 아무리 레시피를 잘 만들어도 지점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슈퍼바이저들끼리도 만드는 게 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레시피는 있지만 현장 상황에 맞춰서 좀 각색하는 것도 있고, 그래도 본사는 꾸준히 같은 통일된 맛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현장에서 쳐내는 사람들, 교육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하게 똑같은 맛을 내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간격을 줄이는 일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맹점 사장님들의 각자의 스타일이 왜 문제를 만들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가는 이유는 어딜 가서 좋은 경험이 있었을 거잖아요. 좋은 프랜차이즈 어디 지점에 갔는데 너무 좋은 기억이 있었고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다른 지점에 갔을 때 여기는 그 프랜차이즈랑 다른 애라고 생각하면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훼손이 되거든요. 프랜차이즈로서는 가장 피해야 될 큰 요소이기 때문에 매장마다 맛이 다르고 퀄리티가 다른 건 결국엔 소비자한테 잊혀질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내 브랜드를 프랜차이즈화하고 싶은 분들은 조리 프로세스를 어느 수준까지 만들어야 안전할까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예전에 밥버거 엄청나게 유행했을 때 얘네가 하는 건 밥은 너희들이 져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성된 소스랑 내용물을 줄 테니 밥에다가 이 소스 뜯어서 넣고 기계로 찍어서 뽑으면 밥버거가 나왔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있긴 하지만 확장이 빨리 되고 매장이 1000개도 넘고 이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조리 과정이 어렵지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 지역에 가면 40년대 맛집, TV에 나오는 집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우리 이 매장 하고 싶어요 라고 찾아가지만 갔다가 포기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조리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답은 없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1부터 10까지의 공정을 한 3, 4로 끊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심을 해서 맛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프랜차이즈의 저는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가맹점이 많아지면 관리가 어려워서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들의 시장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획형 프랜차이즈들이라고 있어요. 얘네들은 우리는 이 가맹점들이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조리 프로세스를 되게 간단하게 만들고 인테리어랑 이런 거 화려하게 하고 마케팅을 막 해서 매장을 막 늘리고 우리는 손절하고 빠집니다. 근데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그래서 그런 프랜차이즈들을 보시고 좋은 프랜차이즈라고 느끼면 안 되고, 대신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이 간소화를 할 수 있을지 마지노선을 정해야 돼요. 간소화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맛의 퀄리티는 우리가 원래 애초에 하던 것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선까지는 저는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못 낮추거든요. 우리는 이거 이렇게 하면 이 맛이 안 나니까 더 이상 못 하겠어 라고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에라 모르겠다고 다 낮추고 그냥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퀄리티와 맛의 기준이 100이라고 하면 저는 85 정도까지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더 다른 장점들을 부각해서 전체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직원뿐만 아니고 손님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 원래 내가 하던 전통적인 레시피와 그 다음에 간소화했던 레시피를 끊임없이 비교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고객이 수용할 수 있는 선까지는 저는 만들어야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점들이 재료비를 아끼려고 레시피를 망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업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디저트 카페 같은 경우를 봐도 디저트는 예뻐야 되잖아요. 그리고 알록달록한 색감들이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원가를 줄이겠다고 위에 토핑들을 아끼는 순간 사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과 저희 본사에서 하는 스탠다드 사진을 비교를 해서 가맹점주들한테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면 손님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안 좋은 리뷰들도 저희가 최대한 수집을 해서 재교육을 시켜드립니다. 근데 그게 이제 수용이 안 되면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본사 입장에서는 스탠다드 레시피를 지켰을 때에 잘 되는 매장의 데이터들을 매출, 마진, 그 다음에 뭐 재방문율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따르지 않는 가맹점주들한테 이걸 수치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정으로 하면 이거는 안 바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라는 구조를 먼저 짜는 게 중요하고 그 구조를 수치화해서 가맹점주들한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가맹점을 늘릴 때 본사가 하는 최악의 실수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이건 그냥 100% 본사 입장에서 가맹점을 많이 확장하는 게 우리한테 돈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실제 내부의 수익 구조를 짜지 않고 가맹점만 확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매장을 하나 혹은 두세 개 정도 하시는데 이거를 내가 프랜차이즈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어떤 분이 와서 이 매장 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이걸 얼마 버는지도 나도 모르는데 일단 매장부터 돼요.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매장이 50개 되고 100개 되는 것도 어렵겠지만 매장이 50개 되고 100개 돼도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수익이 안 난다는 게 그래도 남겠지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안 남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장이 100개예요. 근데 매장 100개 중에 본사 수익률을 예를 들어서 20%를 잡아요. 크게. 그러면 이 100개에서 100억을 찍었을 때 본사 매출이 20억이면 20억에서 직원비 주고 뭐 주고 하면은 수익률이 30%밖에 안 될 거예요. 20억에 30%면 6억 정도 되겠죠. 근데 매장이 100개인데 본사에서 6억 정도가 남는다는 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잘 되는 매장들 큰데 한두 개 직영점만 울리면서 5억, 6억 찍는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실력이 있으면 프랜차이즈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매장만 장사가 안 돼서 스트레스 받고 계신 사장님들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어느 정도 지역에서 장사가 좀 되셔서 이 매장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저는 원래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맛의 퀄리티보다는 조금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것도 이거를 레시피를 알려주고 다른 사람이 해도 똑같이 해도 맛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거를 프랜차이즈가 한두 개 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50개가 되고 100개가 되면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퀄리티를 어느 정도까지 떨굴 수 있는지를 내가 먼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를 정해놓고 떨어진 퀄리티만큼의 보상을 고객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서 브랜드를 그렇게 기획을 하는 게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퀄리티 때문에 매장이 못 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로 뭘 하시고 싶으신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정말 맛집이고 어딜 가든 똑같은 맛을 가지고 있고 퀄리티 다 좋고 하는 매장들은 확장을 많이 못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익 구조를 잘 잡아서 적게 뿌릴 건지 아니면 조금 많이 내려놓고 많이 뿌릴 건지를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스텝을 고민하시는 게 현실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우리는 프랜차이즈인데 어떻게 하면 맛의 퀄리티를 계속 유지하고 다른 데보다 더 잘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무리 짜증나고 갑질을 하더라도 내 가맹점이 제일 잘 되길 바라는 데가 나 다음에 프랜차이즈 본사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세스대로 하시는 게 맛의 퀄리티는 동일하게 유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들도 잘 되는 데들은 결국에는 사장님의 매력이랑 사장님의 특징이 고루 묻혀 있는 데들이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프랜차이즈더라도 본사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조금 더 공부하시고 내 매력 더 가꾸셔서 계속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